자,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스케일 큰 항명 사건,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40년 전, 고려 말기죠. 당시 고려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안으로는 권문세족들이 땅을 싹쓸이하고 밖으로는 홍건적과 왜구가 생색 날뛰며 나라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 난장판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스타가 있었으니 바로 동북면의 강자 이성계 장군입니다. 이분은 그냥 군인이 아니라 백발백중의 신궁이었어요. 화살을 쏘면 10중 8구 명중이니 적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죠. 백성들은 환호했고 조정에서도 이성계의 능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고려 조정에는 이성계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강철 멘탈의 소유자 최영 장군이 있었습니다. 최영 장군은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찐이었고 성격 또한 불같았죠. 두 사람은 나라를 지키는 기둥이었지만 정치적 성향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실리를, 한쪽은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사건의 발단은 1388년, 명나라가 고려의 땅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시작됩니다. 이에 빡친 우왕과 최영 장군은 이참에 명나라의 요동 땅을 우리가 쳐서 되찾아오자 나는 초강수를 둡니다. 이른바 요동정벌 계획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군대를 이끌어야 할 이성계는 이 계획이 자살행위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성계 장군은 최영 장군에게 사불가론, 즉 정벌을 갈 수 없는 4가지 이유를 댑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건 무리다. 여름철이라 전염병이 돈다. 왜구가 쳐들어올 틈을 준다. 그리고 길이 험해 군량 보급이 안 된다. 아주 논리적이고 꼼꼼한 분석이었죠. 이쯤 되면 눈치가 백단인 사람이라도 이건 안 되겠다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영 장군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명령인데 토달지 말고 그냥 가, 라는 식이었죠. 결국 이성계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오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가면서도 걱정은 태산이었어요. 실제로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군사들은 병들고 지쳐갔습니다.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었죠. 드디어 군대가 압록강의 작은 섬, 위화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강물은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고 군사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쓰러져 가고 있었죠. 이성계 장군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강을 건너면 다 죽는다. 하지만 되돌아가면 반역이다.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 인생 최대의 선택지가 놓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결단을 내립니다. 죽으러 가느니 차라리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 길을 찾겠다. 그는 군대를 돌려개경으로 회군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바꾼 위화도 회군의 시작입니다. 군사들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쳤기에 살아서 집에 가자는 이성계의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군대가 개경으로 생생 달려오자 조정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왕인 우왕은 사색이 되었고 최영 장군은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죠. 이성계의 군대는 거침없이 진격해 개경을 점령했고 결국 최영 장군은 체포되어 처형당합니다. 고려의 정신적 지주였던 최영의 몰락, 그리고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여러분이라면 어쩌셨겠어요? 명분 있게 죽느냐, 아니면 욕을 먹더라도 실리를 챙겨 살아남느냐. 이성계는 후자를 택했고 그 결과 그는 단순한 장군에서 나라의 실권자로 등극합니다. 우왕은 폐위되었고
이제 고려라는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지을 준비가 끝난 셈이죠. 야사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성계가 회군을 결정하기 전 꿈속에서 신령한 존재가 나타나 지금 돌아서야 천하를 얻으리라고 일러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물론 이건 나중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양념 같은 이야기겠지만 그만큼 이 선택이 운명적이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위화도 회군은 단순한 군사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썩어빠진 고려라는 시스템에 던진 강력한 한방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은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선택은 500년 역사의 조선 왕조라는 거대한 결과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성계는 칼끝을 돌려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신최영을 잃었고 수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죠. 역사는 말합니다. 때로는 정면 돌파보다 전략적인 후퇴가 더 큰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요. 다만 그 후퇴의 끝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하는 책임감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었을 겁니다. 오늘의 교훈.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린다면? 일단 사불가론부터 준비하십시오. 물론 이성계 장군처럼 군대 5만 명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지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